네, 리플 XRP 시세 바라보고 있으면 단기적으로는 참 아쉽고 어질어질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서 한 번씩 이렇게 급등 모멘텀이 귀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의미 있는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걸 비교해 놨더라고요. 오늘 현재 가격이랑 6년 전 오늘 가격을 비교를 한 거예요. 비트코인이 66,000달러인데 6년 전 오늘 6,500달러였다. 그래서 ROI가 926%. 이더리움은 3,600달러인데 6년 전 오늘 490달러. ROI가 635%. 골드, 금의 경우에는 2,350달러. 6년 전 오늘은 1,271달러. ROI가 85%. XRP가 지금 0.49달러인데 6년 전 오늘 0.53달러, ROI가 마이너스 7.5%. 네, 어질어질합니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너무 못 움직였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앞으로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주려고 이러는 것일까 싶기도 하고, 물론 소송 이슈라는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기도 했었고, 그 와중에 또 뭐 3달러 이상 한번 전고점을 만들어내기도 했었고, 그 와중에 리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전 세계 곳곳으로 스며들어 가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 혁신의 결과물들이 아주 여럿이 등장해 주기도 했고, 진짜 참 이렇게 재밌는 프로젝트예요. 어려운 프로젝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XRP가 끝판왕이다. 뭐 이런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도 등장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왼쪽이 XRP 처음 매수한 날, XRP가 가져다 줄 혁신을 생각하니까 너무 밝죠. 이 인물, 실제 인물이 누군지를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5년 뒤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5년 정도 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XRP 투자가 정말 엄청 빡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밈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루머 두 가지가 지금 XRP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는 다소 현실성이 단기적으로 봤을 땐 떨어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뭔가 현실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XRP 시세가 단기적으로 꿈틀꿈틀하는 이유가 여기에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루머는 리플이 IMF와 파트너십을 맺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2025년에 IMF가 무려 XRP 레저 기반의 글로벌 디지털 화폐를 출시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다. 그래서 조만간 파트너십 발표 가능성이 있다라는 아주 혁신적인 루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죠. 아직 이거를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법한 그런 조짐은 아무 곳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지 않고, 다소 희망회로적인 성격이 강하게 깔려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객관적인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과 IMF의 이런 커넥션 같은 게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진 되게 유명하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IMF 총재로 일할 때, 이게 2011년부터 19년이니까 그 사이, 아마도 2018년이나 19년 정도에 찍힌 사진이 아닐까 싶어요. 라가르드 있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여기에 또 사진을 함께 찍었고, 제시 청 같은 경우에 이 양반이 지금 리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IMF 출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진이 리플과 IMF의 커넥션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이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죠.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고위급 어드바이저 자문단인데, 여기에 리플 크리스 라스니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라는 거. 이것도 언젠가 보니까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IMF에서 일할 때니까 2019년 이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서클, 알리바바, 체인, 디지털 에셋, OECD 뭐 등등 시장에서 방구 좀 낀다라는 사람들 몇 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리플과 IMF의 커넥션이 과거에 여러 번 이렇게 있었다 보니까 무려 IMF가 XRP 레저 기반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화를 출시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 또 황당하게 좀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단기간은 아니더라도 2024년이나 2025년 상황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만약에 IMF가 진짜로 XRP 레저 기반으로 글로벌 디지털 화폐를 출시한다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걸 한번 그냥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죠. IMF의 디지털 통화 도입이라는 것 자체가 이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거래 비용 절감, 효율성을 증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체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XRP 레저가 특히 빠른 거래 속도,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 이런 것들이 특장점이잖아요. 이런 걸 제공하기 때문에 전통 금융보다 더 효율적인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IMF가 이 정도로 치고 들어온다라면 중앙은행들의 CBDC 도입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MF가 만약 XRP 레저를 선택한다라면 더 많은 국가들이 XRP 레저 기반으로 CBDC 도입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 안정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 투명성과 유동성 증대가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은 금융 혁신이라는 것, 금융 포용성이라는 것의 관점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은 의미 부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로는 경제적 또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과 IMF가 만약에라도 진짜 협력을 한다면 리플의 기술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MF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 디지털 통화가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디지털 통화는 XRP 레저 기반으로 발행된 IMF의 디지털 통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이 진짜 펼쳐진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XRP는 $20까지 폭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그만큼 만에 하나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루머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IMF가 지금까지 CBDC와 관련해서 보였던 긍정적인 관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IMF는 CBDC가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국제 결제 시스템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결제 수단을 통해서 이 금융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금융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오지, 금융 포용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점. 또 한 가지는 국가별 맞춤형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각국의 경제적 특성과 필요에 맞게 이 CBDC를 설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모든 국가가 동일한 CBDC 모델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각국 경제 구조 또 요구에 따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 그러니까 아직 CBDC의 도입과 확장이라는 게 본격화 단계는 아니잖아요.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하나 둘 플러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국의 맞춤형 CBDC를 설계할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금융 포용성, 결제 비용 절감 등 혁신적인 장점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CBDC의 역할과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CBDC가 금융 혁신, 금융 시스템 개혁, 이런 것들을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이 금융 시스템 안정,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전 과제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 그리고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그렇게 탐탁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중국이 들으면 되게 좋아할 얘기죠. CBDC와 관련해서 국가 주도형 어떤 시스템 설계와 관련해 가장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중국인데, 사실상 CBDC가 각국의 CBDC가 이렇게 본격화되고 다양화되고 시스템화 된다라면 이 달러 중심의 체제에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러니까 탈달러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패권 국가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약간 짜증이 날 수 있고, 패권을 좀 바꿔보려는 국가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어 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CBDC와 관련해서 가장 어떤 시장의 평가를 우호적으로 받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하면 리플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미 10개국 이상의 나라들과 CBDC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IMF가 이렇게 CBD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관점과 CBDC와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리플,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IMF가 리플 XRP 내적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될 거라는 전폭적인 루머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너무 좋죠. 그런데 지금 단기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약간 루머 성격에 가깝다. 현실화 가능성보다는 루머 성격의 어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루머죠. 리플 소송이 기습합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루머. 이거는 진짜 뭐 벌어지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테라폼 랩스 SEC 합의 이후에 SEC와 리플 소송의 합의, 이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 듯한 느낌도 들어요. SEC가 리플에 대해서 이 적정 과징금 20억 달러가 아닌 1억 260만 달러를 언급하면서, 이게 지금 얘들 진짜 의도가 뭘까? 왜 이런 숫자까지 굳이 법원에다가 문서를 제출하면서 적시를 했을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이렇죠. 리플은 테라폼 랩스 합의권을 인용하면서 SEC의 20억 달러 과징금 요구는 불합리하다. 테라 벌금에는 매출의 0.6에서 1.8%를 적용하는 데 동의를 했다. 근데 SEC가 이렇게 반박을 한 거예요. 리플 주장을 받아들여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 적정 과징금은 1억 26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리플 니네는 뭐 1000만 달러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거 적용해도 1억 260만 달러야. 뭐 이런 건 뭐 이자, 과징금 이런 거 다 때려가지고 한 거겠죠. 그래서 SEC가 20억 달러 요구하다가 니들 입장 반영을 해도 1억 260만 달러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건 벌금 합의와 관련해서 의지가 있고 이거를 경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특히 리플 입장에서도 이게 나쁘지 않은 초이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해소 비용으로 1억 달러 정도, 1,40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억 달러 전후 액수가 주어진다라면 양측이 진짜 기습적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업계와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잖아요. 하도 이랬다 저랬다가 스탠스가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게 지금 친화적으로 간다라는 거야, 정치적으로 장난치는 거야, 이걸 약간 헷갈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SEC 입장에서도 이걸 합의로 털고 가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과 결이 맞닿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법률 책임자가 SEC는 분노하고 있다. 법원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보상해야 될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20억 달러 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SEC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1억 달러 딱 얘기하니까 바로 이제 공격을 하죠.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20억 달러는 터무니없는데 1억 달러는 어떻다라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20억 달러가 터무니없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플 내부에서도 1억 달러 정도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야심 오바락은 아예 대놓고 벌금 액수가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정도로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 그래서 5천만 달러는 SEC가 오케이를 안 할 것 같고 1억 달러 전후가 어떤 현실화 가능성이 좀 높은 액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은 XRP가 폭등을 하겠죠. 뭐 2달러, 3달러, 뭐 10달러 어느 정도까지가 될지는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소송 리스크가 잘 해소가 되면 그거를 지금까지 억눌려 왔던 것을 풀어내는 작업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에그라 크립토는 이런 얘기합니다. 미래에는 사람들이 XRP가 0.5달러가 아니라 50달러 부근에 정체되어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XRP가 50달러에서 겨우 200달러까지만 상승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0.5달러에서 XRP가 심정지가 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에 어느 사람들은 지금 XRP가 50달러에서 심정지한 것 같아. 겨우 200달러까지밖에 반등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런 시절도 있었고 지금 이런 시절을 겪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다음번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질 땐 이런 시절도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것들, 여러 가지 루머들, 현실적인 것들도 있고 비현실적인 것도 있고 비현실적이지만 만약에 현실화 된다라면 엄청난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멘탈 케어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